어서오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 삼성동에 있는 37평 아파트 이제 막 공사와 입주 청소가 끝난 현장을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이 현장은 이제 마감도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열, 그리고 방수, 더 좋은 성능의 창호의 교체, 그래서 집의 전반적인 기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던 현장입니다. 안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입니다. 방은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전체를 다 하실 계획이셨다가 기존에 사용하시던 가구를 다시 쓸 계획으로 바꾸셔서 이쪽에 이렇게 기존의 가구가 들어갈 공간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설치를 하셨습니다. 이 칸 구성 레이아웃을 디자인 미팅을 하실 때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납량을 극대화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그냥 크게 두 통으로 하시면 옷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또 이불장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롱코트라든지 긴 옷을 넣으신다면 이렇게 한 1500대는 장을 이렇게 길게 뽑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서랍을 만드셔서 옷을 쌓아놓는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랍을 이렇게 문 안에다가 넣어서 깔끔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외부에서 분할을 해서 위에만 열리고 이 아래 거는 문을 열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서랍만 열리고 닫히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비용은 대신에 조금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재질은 백색 무광입니다. 페트 재질로 했고요. 주방, 현관, 붙박이장까지 다 같은 색상으로 통일하셔서 화이트 인테리어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안방 욕실이 있고요. 욕실 입구에는 이렇게 유리를 타공을 해서 실내에 지금 사람이 있는지 또 불을 켜놨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여기 스위치도 환풍기 표시를 따로 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크지 않은 안방 욕실이어서 세면대가 샤워기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 시원하게 잘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하다 하셔서 투피스형으로 설치를 했고, 이렇게 얇은 인조 대리석으로 젠다일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납력이 좋고 거울을 보실 수 있도록 슬라이딩 장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뭐 칫솔이나 면도기 충전기를 꽂아 놓고 뭐 드라이기 같은 걸 보관하실 수 있도록 안쪽 콘센트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는 다 기본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댐핑이 돼서 쾅 닫히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다 이렇게 물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곳들은 방우형으로 커버가 있는 방우형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안방 뒤에 있는 방입니다. 이번 공사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했던 공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방이 너무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서 사용할 수 없는 방이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예 이 방은 그냥 겨울에는 안 쓰는 방으로 생각하셨었고, 외벽이 단열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공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연락을 주셨는데, 이제 이 벽을 철거를 해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단열재 곰팡이 하나 없고, 단열재도 20년 전에 준공된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더 굉장히 그 당시 기준보단 두꺼운 자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로 이제 이런 삼면이 만나는 코너 부위가 문제가 제일 먼저 생기는데, 그 코너 부위도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열의 문제가 아니다 해서 좀 찾아봤더니, 제가 이제 자료 사진을 같이 올릴 텐데, 요 위쪽에 있는 그 화장실 배기구가 올라가는 피트 공간이 있습니다. 그 피트 공간과 이 방에 만나는 그 천장이 만나는 그 공간이 틈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틈으로 찬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다 폼을 싸서 기밀하게 막아버리고 또 이제 단열재를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그 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냉기가 오는 거를 막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단언했어요. 이번 겨울부터는 이 방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았고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화장실, 그러니까 안방 화장실 뒤에 있는 이 작은 방, 뒷방이 추워서 겨울에 못 쓰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진행했던 대방동에 있는 현장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딱 떠오르면서 여기를 찾을 수 있었고요. 안방 뒤에 있는 북쪽 방을 못 쓰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도 기존에 있던 붙박이장을 떼내고 이렇게 장을 짰고요. 아직 안에는 장을 짜지 않았지만 도어만 새로 하시고 장은 별도로 진행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벽지는 전체 집안에 실크 벽지인데요. 약간 이게 도장한 느낌이 나는 제품의 실크 벽지입니다. 요새 많이들 찾으시는데 예쁜 만큼 관리하시긴 조금 어려우세요. 이제 뭐 먼지가 낀다든지 이제 기존의 실크 벽지보다 닦아낼 때 좀 덜 닦인다든지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쁘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그런 벽지입니다. 문은 이제 ABS 도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ABS 도어고 별도의 무늬가 없는 민자 솔리드 무늬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도무스 제품을 사용했고요. 니켈 무광 색상을 사용하셨습니다. 도무스 제품이 사용하신 분들이 내구성도 좋고 이렇게 누를 때의 부드러운 느낌도 오래 간다 말씀하셔서 저희는 도무스 제품을 주로 적용해 드리고 있고요. 문선은 일반적인 문선 몰딩으로 깔끔하게만 마감을 하셨습니다. 방 하부턱은 이번에 전체 다 없애셔서 마루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으로 모든 방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입구 방인데요. 여기가 이제 주로 어머님이 주무시고 생활하시던 공간입니다. 근데 기존에 여기도 비난방 확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합판을 떼어 보니까 이 창 틀 아래서 이렇게 물이 샌 흔적이 있었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따라서 검은색 곰팡이가 쫙 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판 바닥을 다 뜯어냈더니 거기서 이제 나무 썩은 내가 확 나면서 정말 이거 냄새 안 나셨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다 떼어드리고 새롭게 벽부터 다 단열을 해드렸습니다. 이 벽 단열도 이제 스티로폼도 막 엉성하게 끼어져만 있고 그랬었는데 다시 빈틈없이 기밀하게 처리를 해서 문제가 없는 단열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방의 특징은 바닥에 난방을 안 넣으셨어요. 비난방 확장 그대로 유지하셨는데 기존에는 합판으로 되어 있던 떠 있는 그런 마루였다면 여기 이번에는 단열재를 넣고 그 위에 시멘트 몰탈로 마감을 해서 바닥을 밟으셨을 때 똑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바닥이 되었습니다. 바닥 난방을 안 넣으신 이유는 사실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난방 배관이 연결되는 연결부에서 항상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엑셀 배관의 그 뜨거운 정도와 그 연결부에 있는 금속의 뜨거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으셔서 그거를 나중에 뜯어서 보수하는 게 나는 싫다 하셔서 여기는 그냥 난방을 하지 않겠다 결정하셨습니다. 사실은 저 뒤에 있는 부엌이랑 방도 그렇게 확장을 하시려고 하셨었는데 제가 그거는 말렸어요. 왜냐면 이쪽은 남쪽이라 겨울에 햇빛도 잘 들고 또 생활을 자주 하시는 공간이라서 괜찮다. 근데 뒤에 있는 공간은 자주 쓰지도 않고 햇빛도 안 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뒤쪽만 난방을 넣겠습니다. 앞쪽은 안 하겠습니다 하셔서 기존 방식대로 비난방 확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공용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에 들어간 이런 아이템들은 안방 화장실과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만 이제 샤워기가 조금 다른 제품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놓은 채로 드시면
이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고요. 이렇게 하시고 트시면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의 레버가 필요 없이 수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직관적으로 물이 나오는 곳을 정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댁에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계셔서 이렇게 손잡이를 다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하시거나 용변을 보실 때 활용도가 높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바닥은 다른 현장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습식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랑 건식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단차를 줘서 물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했고요. 이제 여기 원래는 이제 이렇게 파티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평상시에 물 청소를 좀 자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필요 없다 하셔가지고 파티션 따로 안 들어갔고요. 원래 기존에는 여기가 욕조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욕조를 다 떼고 이제 욕조는 방수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욕조 있던 자리를 요 샤워하는 높이로 이쪽 벽까지 이렇게 다 저희가 방수를 해드렸습니다. 도막 방수를 해서 이제 여기서 샤워를 하시고 물이 튀어도 문제가 안 되게끔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젠다이와 슬라이딩 장으로 수납력을 크게 하셨고요. 여기도 이쪽에 이렇게 전기 콘센트를 넣어드려서 드라이기나 칫솔 충전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방에 사용된 마감재는 공용 욕실, 안방 욕실 똑같이 300에 600각 타일이 사용되었고요. 세로로 시공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길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는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천장은 일반적인 SMC 천장 마감을 했고요. 3인치 등으로 이제 깔끔하게 최소한의 조명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흰펠 환풍기가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사이즈보다 조금 큰 제품이에요. 건축주님이 요청하셔가지고 이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풍량이 일반 가정용 풍량의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 가정용은 80 정도거든요. 근데 소음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냄새와 습기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가정에 환기장치가 별도로 없다면 이것만 켜놓으셔도 어느 정도의 환기 효과도 누리실 수가 있어요. 코너 선반은 이케아 제품으로 브로그룬드 제품이 들어갔고요. 얘는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서 물 청소를 하셔도 다 물로 빠져나가서 물때가 끼거나 하는 것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체감상 많은 변화가 있었던 곳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천장고가 확 높아졌습니다. 원래는 천장고가 한 이 정도였었어요. 2000이 약간 넘는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 문을 보시면 화장실 문 높이가 여기였었습니다. 벽돌 한 장이 더 있었어요. 그 높이에 맞춰서 천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위를 열어보니까 위에 집의 배관이 그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한 20cm, 30cm 정도. 그래서 여기 있는 벽돌을 제거를 하고 문선도 최대한 높여드리고 윗공간도 배관이 닿지 않는 아래선까지 최대한 높여가지고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높아진 그런 공간이 되어서 이제 들어오셨을 때 그 체감하는 공간감이 커졌습니다. 또 뭐 부차적으로 이렇게 분전반이 있었는데요. 기존 분전반은 여기서 하나가 떨어지면 전체가 다 떨어지는 구조였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거는 변경해라 권유사항이어서 요 문제가 되는 거 하나만 떨어지도록 유전 차단기가 각각 라인에 들어가도록 이제 이것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동 아파트 37평 현장을 같이 둘러보셨고요. 이 현장은 이제 마감도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열 그리고 방수, 더 좋은 성능의 창호의 교체, 그래서 집의 전반적인 기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냉장고를 이동함으로써 주방을 좀 더 간결하고 넓고 확장성 있게 쓰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썼던 현장입니다. 타일도 조금 더 좋은 걸 쓰시고 마루도 일반 마루가 아닌 대형 마루를 쓰셔서 비용 대비 그 체감하시는 효과가 굉장히 큰 그런 공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내가 못 쓰는 방이 있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내 집의 가치를 온전히 못 누리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단열 공사와
창호 공사, 또 레이아웃 변경 확장 공사 등을 하셔서 집을 훨씬 더 쾌적하고 쓰기 좋은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인테리어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유행도 바뀌고 하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물이 새지 않고 이동하기 편하고 또 물건이 다 수납이 되고 꾸준히 매일매일 사용하기 편리한 집을 만드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